우리 강아지가 밥을 안 먹어서 속상하시죠? 노란 공복토도 하고 밥 안 먹어서 걱정되는 마음에 간식을 주기도 하지만 간식을 주는 것도 마음이 안 좋아요. 사료를 안 먹어서 아프면 어쩌지 하는 걱정도 들고요. 우리 강아지가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려면 이대로 사료 안 먹는다고 간식으로 배 채우게 해도 될까요? 강아지가 밥 안 먹게 하는 최악의 보호자의 행동은요, 바로 계산 없이 간식 주기입니다. 우리 강아지가 사료를 도대체 왜 안 먹을까요? 안쓰러워서 간식을 줄 게 아니라 먼저 원인부터 찾아봐야겠죠. 첫 번째, 건강이 안 좋아서 그럴 수도 있어요. 어디가 아파서 예민해서 안 먹을 수 있어요. 이빨이 아플 수 있어요. 예전에 친구가 키우던 요키 꼬맹이라는 아이가 있었는데요. 밥을 너무 안 먹더래요. 그런데 어느 날 실수로 사료 그릇에 물을 엎었는데 먹더래요. 이빨이 아팠나 봐요. 사료가 물에 불려져서 먹기가 쉬웠었나 봐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발치를 했더니 그 뒤로 밥을 잘 먹었대요. 이빨이 아파서 관절염에 몸이 어디가 안 좋아서 안 먹을 수 있어요. 자, 두 번째는요. 성장기 아이들이 9에서 12개월형 강아지, 이런 아이들은요, 식욕이 급속하게 줄기도 합니다. 더 이상 성장을 위한 칼로리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급속히 식욕이 줄기도 해요. 먹는 양이 반 이상 줄거나 체중이 10% 이상으로 준다고 하면 질병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자, 세 번째는요, 스트레스, 불안하고 무언가의 위협을 느낀다면 밥을 안 먹을 수 있어요. 투쟁 도피 반응이라고 하는데요. 위협 상황에 직면한다면 머리에서 보내는 생존 신호죠. 먹지 않는 거죠. 분리불안이라든지 불안증으로 식욕이 감소하기도 합니다. 자, 네 번째는요, 까다로워진 입맛으로 사료가 맛이 없어서 안 먹을 수 있어요. 제가 수업을 할 때 6개월 미만 강아지들한테는 간식을 주지 말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간식은 맛있죠. 애기였을 때부터 간식을 먹기 시작한 반려견은 자연스럽게 편식을 하게 됩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간식만 먹죠. 보호자는 잘 먹는 모습을 보니까 뿌듯하죠. 그러면 또 주고 맛있는 간식으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사료는 맛없게 됩니다. 하루에 간식으로 필요한 만큼의 에너지 요구량을 모두 섭취하고 있기 때문에 사료는 먹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보호자님들은 오해를 하죠. 간식을 배부르게 주고 있으면서 사료를 먹지 않는다고 걱정을 합니다. 자, 그럼 밥 안 먹는 강아지, 입 짧은 강아지 밥 잘 먹게 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자, 첫 번째는 건강검진을 받아보세요. 밥을 잘 먹던 아이가 갑자기 밥을 안 먹던가 몸무게가 갑자기 10% 이상 줄었다면 건강검진을 받아보세요. 평소와 다른 행동을 보이는지 혹은 물을 잘 먹고 있는지 배변은 잘 하고 있는지를 관찰해 주시고 어디가 아픈데 보호자가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병원에 가셔서 건강검진을 해보세요. 특히 노령아이를 키우고 계신다면 꼭 가보셔야 합니다. 건강검진 비용이 부담스럽긴 해요. 하지만 나중에 어디가 아파서 병원에 가는 비용보다 더 저렴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산책을 늘려보세요. 운동량이 적으면 식욕도 감소해요. 많이 움직이면 식욕이 폭발하잖아요. 산책 시간을 늘려서 운동량을 늘리면 식욕이 올라옵니다. 자, 밥은요, 언제 주시는 게 좋아요? 당연히 산책 후에 급여를 해주셔야겠죠. 자, 스트레스나 심리적으로도 불안할 때 산책은 도움이 많이 되죠. 불안감이 해소되면 식욕도 돌아오겠죠. 보호자님과 함께 자주 산책을 나가는 강아지, 피곤한 강아지가 제일 행복합니다. 자, 세 번째는 사료를 잘 밀봉해 주세요. 밥을 안 먹는 이유는요, 사료가 맛없을 수 있어요. 저는 2마리 강아지를 키우고 있는데요. 그래서 7kg짜리를 구매해요. 큰 거. 지금은 소포장이 잘 되어서 나오는데 예전에는 대포로 구매를 하면 제가 직접 사료를 소분을 하고 보관을 했습니다. 사료가 처음 뜯은 거랑 기존에 뜯은 거랑 냄새를 비교해 보면 처음 뜯은 사료가 훨씬 고소한 냄새 나는 거 알고 계시죠? 사료가 공기 중에 노출되지 않게 잘 보관해 주시고요. 사료를 잘 먹지 않으면 전자레인지에 10초 가량 데워서 한번 급여를 해보세요. 자, 강아지가 음식을 선택할 때는요, 1순위는 냄새 그리고 식감입니다. 냄새가 확 올라오면 조금 더 잘 먹겠죠? 자, 네 번째 중요합니다. 간식을 주지 마세요. 밥
안 먹는다고 간식을 배부르게 주고 계시지는 않은가요? 무언가 먹고 있기 때문에 사료를 안 먹는 거예요. 사료 이외에 간식을 주지 마세요. 전문가들이 많이들 이야기하죠. 굶기라고. 굶어 죽은 강아지 못 봤다고. 저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시간적으로 제한을 해두고 5분에서 10분 동안 밥을 안 먹으면 사료 그릇을 치워버리세요. 보통은 한 3일 정도가 지나면 애들이 사료를 잘 먹는데요. 그런데 고집이 정말 센 친구들은 일주일이 지나도 사료를 거부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너무 가슴 아프죠. 그래도 버텨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공복토를 한다거나 아니면 속쓰림이 걱정이 되신다고 하시면 병원에 가시면 겔포스 같은 현타액을 처방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는 간식은 대부분 육포가 많기 때문에 지금 가장 젊었을 때 지금이 가장 건강하죠. 지금부터 잘 조절을 해주셔야 돼요. 간식만 먹고 단백질이 과다해지면 나중에 문제가 생겨요. 나이를 많이 먹으면 만성질환이나 퇴행성 질환으로 처방 음식만 먹어야 하는데 그럼 안 행복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관리를 해 주셔야 합니다. 자, 5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식을 주고 싶다면 고기만 들어간 육포보다는 강아지들이 즐겁게 먹을 수 있도록 사료와 함께 자연식 강아지 화식을 급여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사료가 영양학적으로 균형이 잘 잡혀 있지만 맛없어서 애들이 잘 안 먹는다. 그런데 걱정하시잖아요. 사료 안 먹어서 간식도 주지 말라고 하는 마당에 강아지 화식을 주라고요? 더 안 먹는 건 아니야? 하는 걱정이 있으시죠? 사료의 장점은요, 언제든지 급여할 수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영양의 균형 때문에 반드시 급여해야 하죠. 하지만 맛이 없고 혹시 우리 강아지에게 맞지 않는 식재료가 포함이 되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걸 내 맘대로 빼주지 못하고 사료를 먹어야 한데서 간식 끊고 제한급식도 하고 산책도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일주일째 밥 안 먹고 이러고 있으면 우리 개엄마 개아빠의 마음은 정말 타들어갑니다. 사료를 잘 먹을 수 있도록 전자레인지에 데워봐주고 이빨이 아파서 그런지 사료를 물에 불려주기도 한번 해보고 맛없나? 다른 사료도 바꿔주기도 하는데 참 애타는 마음을 우리 강아지들이 몰라줄 때 참 답답하시죠? 그러면 그때는 저는 토핑으로 자연식을 올려주는 건 어떨까요? 하고 제안을 한번 해보는데요. 보통은 한 끼는 사료를 주고 한 끼는 자연식 강아지 화식을 주라 하거든요. 그럼 어디 아픈 것도 아니지만 뭐 입 짧은 강아지라면 밥 잘 안 먹는 친구들이라고 하면 사료를 잘 먹도록 토핑을 조금 얹어가지고 먹일 수 있는 화식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강아지 화식을 줄 때 가장 걱정인 건 바로 영양의 불균형입니다. 신경을 써서 급여했던 화식이 오히려 건강이 안 좋아질까 걱정이 많았는데 요즘 강아지 자연식에 대한 연구가 정말 활발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홈메이드 펫푸드로 주제로 요즘 논문을 제가 좀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논문 자료를 찾는 중에 아주 반가운 연구 결과를 찾았어요. 2020년 반려견 장내 미생물의 조성, 다양성 관련 질환 및 치료에 대한 이해, 친구인가 적인가, 인제대학교의 항노화 헬스케어 연구소에서요 생명과학 학회지에다 올린 연구 논문인데요. 개를 이용한 최근 연구입니다. 장질환, 대사질환, 정신질환 및 뇌신경질환의 발생이 장내 미생물의 조성의 불균형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연구 결과인데요. 질환의 발생을 이해하기 위해서나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장내 미생물이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인식을 하고 있는데요. 반려견의 장내 미생물의 조성, 그리고 시기와의 연관성, 장내 미생물 조성이 불균형해서 나타나는 그런 질환들, 그리고 반려견의 질환, 이런 것들이 사람과에 미치는 영향과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선행 연구에 대한 고찰도 정말 도움이 많이 되는 자료입니다. 혹시 시간이 되시면 한번 읽어봐 주셔도 좋겠죠. 요즘 저도 관심 있는 부분이 바로 장내 미생물입니다. 장내 미생물은요, 사람 그리고 동물의 소화관에 사는 복잡한 미생물 군집인데요. 장내 미생물은 유익균과 유해균이 있어요. 당연히 유익균이 많은 게 좋겠죠. 그래서 요즘 사람들도 유익균이 많이 생기는 데 도움이 되는 식재료 등이 소개된 책, 그리고 영상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자연 시기와 사료 시기에 따른 장내 미생물 조성에 관련된 흥미로운 연구 결과인데요. 자, 용류가 90%, 채소를 10% 먹은 개에게서 장내 미생물의 군집 수와 그다음에 종의 다양성, 풍부성이 상업적인 사료를 먹은 그런 그룹보다 훨씬 더 높게 나타났다는 그런 연구 결과예요. 상업 사료는 당연히 고온, 고압을 가하는 공정 과정을 거치겠죠. 자연 시기는 어떠한 제조 공정 과정도 필요하지 않다는 점에서 다양성과 풍부성이 차이가 난다고 하는데요. 장내 미생물은요, 노화나 비만에도 영향을 줍니다. 자, 노화가 될수록 장내 미생물이 감소가 되고요. 신체 기능이 약화가 되고요. 인지가 저하되고요. 생리학적인 기능 상실 결과를 초래합니다. 자, 장내 미생물의 감소의 변화는요, 면역학적, 노화의 만성적 염증을 지속합니다. 자연식, 화식을 적절하게 급여한다면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과 풍부성으로 인해서 장수하는 강아지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다만 주의할 것은 면역 시스템이 악화된 반려견과 보호자한테는요, 기회 감염에 노출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중보건학적인 측면에서 주의가 요구가 됩니다. 안전하게 강아지한테 화식을 만들어서 먹이면 우리 아이의 건강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긍정적인 결과입니다. 자, 그럼 우리 안전하게 한번 도전해 볼까요? 강아지 화식, 그럼 어떻게 안전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공부해야죠. 내 음식은 내가 선택하죠. 우리 반려동물의 음식도 내가 선택해서 급여를 합니다. 더군다나 강아지 화식은 내가 직접 만들어서 줘야 하니까 얼마나 책임이 막중할까요? 요즘은 펫푸드를 만드는 유튜버도 정말 많아지고 있고요. 수의사 선생님이 하는 유튜브도 많아요. 도움이 될 만한 채널을 좀 몇 개 추천을 한번 드려볼게요. 24시 예은동물의료센터의 수의 원장님이 하시는 채널인데요. 강아지 화식이 나 자연식에 대한 소개와 함께 건강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고요. 자, 한국 반려동물 영양연구소라는 채널인데요. 이거는 이제 수의사 선생님 전문 강아지 영양 상담을 해주시는 정설영 수의사 선생님이 운영하시는 채널입니다. 반려동물 영양학에 대해서 진실을 파헤치는 설영 홈즈라는 카테고리도 만나볼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개알람 수의사 이세원님의 채널인데요. 영양 건강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어요. 자, 이거는 유튜브 채널이었고요. 자, 그리고 서적을 조금 소개해 보고 싶은데요. 자, 예전에는 서적이 많지 않았는데 지금은 책들도 많이 출판이 되고 있죠. 그래서 반려동물 영양학에 대한 도서를 좀 추천을 해드린다고 하면 왕태미 수의사님의 반려동물 영양학, 그리고 당신의 반려동물은 잘 먹고 있나요? 요 책이 정말 강추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료랑 적절하게 자연식을 먹으면 건강하지 않을까? 사료가 안전할까? 뭐 이런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자, 제 책이죠. 반려동물 집밥 레시피 1권, 2권이 있어요. 첫 번째 이야기, 두 번째 이야기. 첫 번째 이야기는 건조간식, 자연식, 베이커리가 다 들어있고요. 두 번째 이야기는 자연식 위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도 만들기 쉽게 책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연식을 주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공부하셔야 합니다. 저희 채널에서도 반려동물의 먹거리를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함께 공부를 해보시면 좋겠죠. 자, 반려동물의 먹거리를 급여할 때는 중요한 건 또 뭐가 있을까요? 바로 얼만큼 먹어야 해입니다. 자, 우리 강아지가 얼만큼 먹어야 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계신가요? 반려동물 자연식 전문가 수업 중에는요, 하루에 먹어야 하는 양을 계산하는 거를 숙제를 내드렸는데, 2마리 강아지를 키우시고 계신 보호자님이 사료의 양을 체크해 보더니 너무 적게 주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만큼만 줬으면 아이들이 배고팠을 거잖아요. 같은 무게의 강아지들아 할지라도 아이들의 생활사에 따라서 급여량이 달라져야 합니다. 그래서 휴식이 에너지 요구량 RER과 1일 에너지 요구량 DER을 계산을 하고 급여 횟수에 맞춰서 한 끼의 급여량을 결정하셔야 해요. 자, 계산법은요, 우리 뉴스레터를 발행하고 계신 거 아시죠? 첫 번째 뉴스레터에 RER과 DER을 계산하는 방법을 메일로 발송을 해드렸어요. 영상을 준비하면서
논문 강의를 준비하면서 공부했던 자료들도 정리해서 발행을 하고 있어요. 반려동물의 먹거리 건강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있는 뉴스레터예요.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본문의 링크를 확인해 주세요. RER, DER을 지금 이야기하면 영상이 너무 길어져서요. 다음 영상에서 계산하는 방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급여하는 사람은 한 사람인 게 좋습니다. 사료는요, 자유급식도 가능하죠. 하지만 사료와 함께 자연식을 토핑으로 얹어주려면 시간과 양을 제한해서 급여를 하셔야 합니다. 강아지 화식은요, 총 급여량을 30% 미만으로 급여해 주시는 걸 추천을 합니다. 자, 우리 아이의 건강한 상태를 확인을 하려면 가족 중에 딱 한 분이 급여를 담당하는 것을 추천을 합니다. 얼마큼 줬는지, 어떻게 줬는지 기록하면서 주셔야 해요. 자, 이건 사료뿐만 아니라 간식을 포함한 모든 먹거리를 다 포함한 거예요. 그리고 배변 상태와 활동량을 확인해야겠죠? 자연식을 주실 때는요, 꼭꼭 수의사 선생님과 상담을 해주세요. 아픈 강아지라면 더욱더 있겠죠. 그리고 안전에 대한 고민은 계속 하셔야 합니다. 혹은 가족 구성원 중에 면역이 약한 아기가 있거나 할머니, 할아버지가 계신다거나 하시면 더욱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내 강아지가 병에 걸리면 사람에게도 옮기는 인수공통 질병이 식품에서 오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자, 공부해야 할 게 정말 많죠. 준비해야 할 것도 많고요.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 뭐부터 해야 될지 엄두가 나지 않는 분들께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반려동물 자연식 전문가 수업을 오픈을 했는데요. 1기 수업을 진행하고 비대면 실시간 수업으로 진행하는 마지막 수업을 오픈하고자 합니다. 자, 이후 일정은요, 저희가 모두 온라인 동영상 수업으로 전환을 할 예정이거든요. 자, 저는 반려동물 산업에서 10년을 강의를 했습니다. 10년 동안 펫푸드와 영양학을 공부하고 만들면서 강의를 했습니다. 주로 창업이나 반려동물 산업에서 종사하고자 하시는 분들을 위한 펫푸드 클래스를 운영을 했는데요. 우리 강아지도 11살, 12살이에요. 하루가 예전 같지 않더라고요. 내 아이가 행복하게 나이 먹어갈 수 있게 지금 살아있는 동안에 삶의 질을 높여줄 수 있는 보호자가 해줄 수 있는 것이 바로 먹거리를 선택하는 일이죠. 그래서 먹거리를 잘 선택해 주셔야 합니다. 자, 하이패스쿨에서요, 펫푸드 전문가로 성장을 하고 내 반려동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함께 제공해 보아요. 대한민국 펫푸드 교육의 기준이 되었어요. 제가 10년 동안 하이패스쿨에서 교육을 했고요. 18년간 축적된 반려동물 산업에서의 실무의 노하우를 배우실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과 함께 건강하고 안전한 식단을 제공할 수 있는 전문 지식을 습득을 할 수가 있고요. 펫푸드 전문가로서 또 내 아이한테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첫걸음을 저희와 함께 시작을 해보세요. 강아지 화식 만들기 클래스 반려동물 자연식 전문가 커리큘럼이 궁금하시다고 하시면 자세한 내용은 꼭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반려동물의 먹거리를 결정할 때는요,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은 영양이 과잉되지 않게 결핍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 보호하고 있는 반려동물은 영양 결핍이 있을까요? 과다가 많을까요? 과다가 많습니다. 예쁘다고 안쓰럽다고 생각해서 간식만 주고 계신다면 우리 강아지가 영양이 불균형해지고요, 뚱뚱해지고요, 오히려 어디가 아플 수 있습니다. 나의 생애 반려동물은 잠시 있다가 가지만 우리 반려동물은 내가 세상의 전부이고 그의 평생을 나와 함께 하죠. 지금 이 순간이 내 반려동물도 나도 가장 빛나는 시간입니다. 건강할 때 함께 지키고요, 그리고 반려동물의 행복과 건강한 내일을 지금 준비하세요. 자,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도움이 될 만한 정보 놓치지 않으시려면요,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자, 지금까지 하이패스쿨 대표 김수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